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607번 라이트 쌤 페이지 90쪽에 60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실제로 표기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나열법으로 1부터 10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제시법으로 또 되어 있는데요. 뭡니까? 2x입니다. 그리고 x한테 뭘 넣어주겠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10 이하의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2, 4, 6, 8, 10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 x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 b라고 하는 친구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그지? 좀 춥냐? 다시. 깜짝이야. 자, x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를? b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한마디로 2, 4, 6, 8, 10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x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 속한데? a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a의 원소를 제외한 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친구지. 그지? 그럼 확인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x라고 하는 얘는 짝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친구는 누구들이야? 홀수들밖에 없어. 여기까지 맞아? 자,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입니까? 5개 존재하고 있죠. 맞아? 그럼 우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x의 개수, 그 x라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2의 5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지. x는 누가 되지 않는데? a가 되지 않는데. 한마디로 홀수를 다 원소로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 x는 b랑 같지 아니야 돼. 무슨 말이겠어? 홀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경우도 빼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30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6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형태일 거야. 뭐야?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조건제시법입니다. 우리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 우리 a라는 집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i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i 또는 1이라고 한 이 네 개가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a의 원소는 i, 마1, 마1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요거 중요하게 내가 다뤘다. 어떤 거야? 이렇게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원소 두 개를 꺼내는 경우지. 맞아? 새로운 집합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써? 표처럼 그려줬었죠. 어떻게 하는 거야? I랑 마1과 마-i랑 1. I랑 마1과 마-i랑 1 써주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두 수의 제곱의 합을 봐주겠대. 그지? 자, I의 제곱 몇입니까? 마1이죠? 마일 더하니까 마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일하고 1을 더하니까 0이 되겠죠. 마일을 더하니까 마이입니다. 마일하고 1을 더하니까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어때? 여기 동일하게 0, 마이, 0 그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다음 1하고 1을 더하니까 2겠죠. 1하고 마일이니까 0일 겁니다. 1하고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어때? 마일과 마일을 더하니까 마이고요. 마일과 1이니까 0입니다. 여기도 0이 되겠죠. 어때? 여기는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지. 한마디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조합이 이게 끝인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따라왔습니까?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 마이라는 친구랑 0이라고 하는 친구, 2라고 하는 친구 총 몇 개? 3개 존재한다고 인지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파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618번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18번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B라는 친구를 어떻게 A에서 원소를 한 개씩 뽑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써주면 A, B, C, A, B, C. 그럼 뭐라고 나와? E, A, E, B, E, C. 그지? 그리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B의 원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 EA, EB, EC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A 더하기 B가 있을 거고요. 그죠? A 더하기 C가 있을 거고요. B 더하기 C 이렇게 총 6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 MB가 몇이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난 6개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 6개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게 존재할 거야. 맞아? 그리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가장 작은 것끼리 더했는데 가장 큰 것끼리 더했는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없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2B 얘는 중간이잖아. 얘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누구야? A 더하기 C.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더했을 때 같아질 수 있지. 맞아? 어때? A 더하기 B는 같아질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B 더하기 C도 같아질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2B랑 A 더하기 C가 같구나. 한마디로 A 더하기 C의 평균이 누구구나? A랑 C의 평균이 누구구나? B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지? 근데 우리가 최소값이 몇이래요?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 6이래. 생각해봐.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3이겠지. 자,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거 EC가 몇이겠어? 18이겠지. 즉 C가 몇이야? 9인 거야. 맞아? 이때 B라는 친구가 누구라고? A랑 C의 평균이라고 했지. 한마디로 우린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6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 2B랑 A 더하기 C가 같아. 왜?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만약 원소의 개수가 6개였으면 어땠겠어? 다른 거였겠지. 이해했습니까? 요 포인트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622번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A라고 하는 친구가 x-5, x-a는 0을 만족시켜주는 x값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 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A,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3,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이때 A가 누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B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 그러려면 어때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A가 누구일 수 있어? 마3일 수 있지. 맞아. 또는 A가 몇일 수도 있어? 5. 중근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때? 근데 우린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해? 양수가 궁금하지? A가 몇이겠어? 5인 거야. 이해했어요?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우리 629번으로 가볼까? 자, 얘 같은 경우 우리 방금 했잖아. 요건 방금 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X는 무조건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B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한마디로 1과 2는 필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야. 그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누구에서? 3, 4, 5 중에서 할 수 있으니까 2의 3승 8!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0번. 아이 진짜. 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누구? 마일 0, 1이죠. 맞나요? 근데 어때? X가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B를 가지고 있어. B는 누굴 가지고 있어? 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나 잘 봐봐. 나 잘 봐봐. 이렇게 할 거야. X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누가 있습니까? B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는 거 잘 봐야 돼. A라고 하는 친구도 이 안에 이렇게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공간 한번 봐볼까? 어디에 넣을 수 있어? 여기 1번. 맞아, 아니야? 여기 2번. 맞아, 아니야? 여기 3번. 맞아,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우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우리 A에 하나는 있어야겠지. 근데 생각해봐. A에 하나가 있어. 그럼 B랑 X가 공집합일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는 원소가 총 몇 개? 말령 1이지. 생각해봐. 요 빈 공간 1, 2, 3 중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마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3개.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지. 요거 이해돼야 안 돼. 이해했습니까? 근데 모으면 안 되는 거야. 1에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맞아? 즉 1에 안 들어간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1에 안 들어가는 건 뭐야? 2, 3 중에서만 들어가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이거 빼주면 몇입니까? 최종적으로 27 빼기 8이기 때문에 몇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19라고 우리가 630번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괜찮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풀이 과정입니다. 알겠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봐주는 거야. 공간을.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잊지 마세요. 631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를 구하시오. 가조건은 되게 간단한 걸 의미하지. 뭐야? X라고 하는 집합이 2랑 5를 원소로서 가진대. 그지? 그리고 나는 뭐야? X의 원소가 총 몇 개래? 4개래. 오케이, 내가 2개를 더 찾아줘야 되는구나. 그지? 그리고 집합 X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이고 원소의 총합이 15라고 했고요. 맞나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X라고 하는 원소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2랑 5를 가지고 있지. 남은 2개가 더 있겠지. X랑 Y라고 얘기해볼까? 오케이? 이때 우리가 뭐라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다 더한 거 7 더하기 X 더하기 Y가 몇이구나? 15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X 플러스 Y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근데 라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의 원소 중에서 7의 배수가 1개 있대. 무슨 말이야? X랑 Y 둘 중에 하나는 7의 배수여야 돼. 근데 우리 다 자연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X가 14야.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X랑 Y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이제부터 X가 몇인 거야? 7인 거야. 그럼 Y는 자연스럽게 몇이야? 1이 되겠지. 맞아? 그러므로 우린 집합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 2, 5, 7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다음 634, 634번 가볼게. 살짝 섭섭하구만요. 자, 봐볼까요? 자, X는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요? B. 3하고 5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A에 있는 속하는 거, 제대로 말하면 B에는 속하지 않고 A에만 속하는 2, 9, 7은 선택지의 영역이었었지. 근데 누굴 가지고 있대? 7은 반드시 가진대. 그럼 이게 몇 수? 최고 4개라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아마도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특강 교재 한 번만 펼쳐볼 건데요. 내가 특강 교재에서 많이 풀어주진 않을 거고 한 문제였나 두 문제였나 내가 봐주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문제만 몇 개만 봐주겠습니다. 우리 특강 교재에서는 페이지 몇 쪽을 펴주면 되냐면요. 43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잠깐만. 특강 교재 43쪽. 9번. 자, 선생님이 얘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땠어? 값이 같으면 신경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근데 얘는 뭘로 주어져 있어? A, B라고 하는 좌표로서 주어져 있지. 맞아? 한마디로 내가 이걸 뭐라고 했을 때 1, 2, 3, 1, 2, 3 이렇게 써준다고 했잖아 우리. 이건 약속이지. 나랑 약속이지. 자, 더하는 거잖아. A 더하기 B가 소수래. 더했을 때 뭐라고 나와? 2, 3, 4, 3, 4, 4, 5, 5, 6. 맞아? 그 중에 소수 누구야? 2, 3, 3, 5, 5. 원래는 어때? 겹치니까 하나만 봐줘야 되지. 근데 우리 걔로 뭘 만들어주는 거야? 좌표를 만들어주네.
그지? 그럼 어때? 우리가 2를 만들어주는 친구는 몇 컴마 몇이야? 1,1이지? 3을 만들어준 얘가 몇 컴마 몇이야? 2,1과 1,2 두 개가 있는 거야. 5를 만들어주는 친구는 3,2랑 2,3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B의 원소를 요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페이지 좀 넘어가가지고요. 15번 문제 한번 봐볼 겁니다. 우리 15번은 별표 한 번만 쳐주자. 자, 내가 얘는 좀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원소를 가집니다. 그치? 내가 발음하는 거 잘 봐. 1, 2, 3 집합 공집합입니다. 얘는 원소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뭐야? 집합 XA라고 하는 친구를 집합 A에 대해서 뭐를?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 집합이야. 내가 1, 2, 3 집합 공집합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만든 거지. 그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래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자. 자, XA라고 하는 친구가 원소로서 포함하고 있대. 누구를? 공집합을. 맞지?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겠어? 자, 우리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 있어? 없어? 있지? 자, 봐봐 다시. 우리 집합 A에서 조금만 줄일게. 좀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1하고 우리 집합 공집합만 잠깐만 남겨볼까? 예시만 볼 거니까. 우리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야? 4개지. 어떻게 나오는 거? 공집합 하나. 1만 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 그리고 뭐야? 집합, 공집합이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가 뭐야? 집합 1, 집합,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그 중에서 어때? 아, 이 집합을 공집합이란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겠네. 이해했어? 안 됐어?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틀려. 왜? 뭐의 표시로 되어 있어? 집합 표시지. 맞아? 그럼 어때? 내가 이 XA라고 할 수 있는 요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뭘 물어본 거야? 집합을 물어본 거야. 아, 미안해. 니은은 맞겠다. 니은 맞아. 미안해. 잘못 말했어. 미안해. 자, 얘가 이제 XA잖아. 맞아? 얘가 XA란 말이야. 그지? 얘가 이제 XA가 된 건데 우리 공집합 그냥 안 가진 집합 만들면 공집합 아니야? 우리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 존재하고 있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원소로서 가지고 있어? 집합 공집합을? 아니지. 원소로서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였어? 집합 공집합이었지.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야? 집합으로서, 부분 집합으로서 가지고 있니? 누구를? 집합 공집합을. 근데 우리 집합 공집합은 또 누구였어? 원소였지. 그럼 만약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서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바뀔까? 집합, 공집합이야. 알겠지? 그리고 어때? 이 친구도 원소였지? 이 친구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집합, 공집합. 어때? 집합으로선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기억과 니은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23번 한번 가볼까? 자, 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합 A 1, 2, 3, 4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의 모든 집합을 확인을 할 건데요.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총 집합 수가 몇 개 나오겠어? 부분 집합이 16개 나오겠지. 그럼 우리 그 16개 다 적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일단 우리 하나만 좀 적어볼까? 자, 한번 봐보자. 그냥 적어볼게. 어떻게? 원소가 2개인 것만 봐볼까? 뭐 있어? 1, 2 있지? 또 뭐 있어? 이거 괄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적어야겠다. 1, 2, 또 1, 3, 1, 4. 맞아? 또 뭐가 있어? 2, 3, 2, 4, 3, 4. 여기까지 맞아? 자, 이번에 3개인 거 가볼까? 1, 2, 3, 1, 2, 4, 1, 3, 4. 맞아? 이렇게 다 나열해야 돼. 어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요거 가장 작은 원소 몇이에요? 1이지. 얘는 다 1이야.
어떻게 얘기할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개수를 찾을 거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개수를 찾을 거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3일 때의 개수를 찾을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1번.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경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 그러면 그 부분집합은 1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2, 3, 4 중에서 하나 가지고 있겠지? 부분집합으로. 뭐야? 2의 몇 승? 3승입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어때? 내가 2, 3, 4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몇 개야? 7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나요? 또 어때? 가장 작은 원소가 몇일 때? 2일 때도 확인해 봐야겠지? 자, 2일 때는 어때? 2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작은 거라며. 1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3과 4 중에서만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지. 근데 3과 4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1은 빼줘야 된다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 맞아. 자, 가장 작은 게 3일 때야. 이번에 1과 2는 가지면 안 되고 3은 가져도 되겠지? 그러면 어때? 4는 무조건 가져야 돼.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어? 얘는 그냥 1개야. 맞아? 자, 최소값이 4인 거 있어? 없어? 없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뭐야? 그 원소를 모두 더해달래.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 그러니까 뭐야? 가장 작은 원소 1인 게 7개. 맞아? 2인 게 3개. 3인 게 1개. 몇이다? 16이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정보까지 우리는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어? 아마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내가 좀 많이 해결을 해줬지? 그지?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 요거는 말만 해볼게. 우리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몇 개 이상 있으면 좋겠대? 1개 이상 좋겠대. 그럼 우리 전체 부분집합 몇 개야? 2에 5승이지. 여기서 홀수가 1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뭘로만 만든 거? 짝수로만 만든 거. 2의 몇 승? 제곱을 빼달라는 거. 이해됐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도 충분히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진도로 나가볼 겁니다. 우리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또 배워보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 라이트센으로 돌아가 봅시다. 라이트센 페이지 94쪽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라이트센 94쪽 한번 가봅시다. 자, 뭐 사실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다뤄야 되긴 하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너무 막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단원의 이름은요, 집합의 연산입니다. 연산. 우리 연산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계산을 해주는 거지. 우린 제일 처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2라는 친구를 배우기 위해서 뭘 익혔어? 수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덧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배웠고,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배웠잖아. 맞아? 우린 그런 집합의 연산도 모르겠어. 마찬가지야. 집합에 혹시 덧셈이라는 게 있는지, 또는 집합에 뺄셈이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연산의 집합에 대해서 수의 체계를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그치?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수의 체계는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죠?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0인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덧셈과 뺄셈만 익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합의 개념 이미 배웠잖아. 전 거에서 배웠어. 이미 수의 체계가 뭐라고 배웠어? 원소로서 존재한다는 걸 배웠지. 어떠한 조건에 의한 원소들의 나열이었단 말이야, 집합은. 맞아? 얘도 마치.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덧셈, 뺄셈에 대한 정보만 인지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을 배웠던 것처럼 우린 집합에서는 두 가지의 기호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하나는 뭐냐면은요, 합집합이라는 친구예요.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교집합이라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A라고 하는 집합을 볼 건데요. 원소로서 우리가 1, 2, 3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은 B라고 하는 집합을 볼 건데요. 얘는 원소로서 3, 4, 5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 1과 2를 써주고요. A랑 B가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3을 써주고요. B에 있으니까 4랑 5라고 하겠죠. 맞아? 그러면 어때? 뭔가 위치가 좀 다르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통칭할 이름들이 필요하겠네요.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합집합이라는 친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무언가 합한데? 내가 다 더한데? 맞아? 합집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A랑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읽어줘라. 1, 2, 3, 4, 5 모든 원소를 나열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때? 합집합. 받침이 뭐야? 비읍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A랑 B에 대해서 합집합이야. 비읍이야. 비읍.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원소로 썼으면 어떻게 된다? 나열. 1, 2, 3, 4, 5 모든 걸 나열해주는 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교집합이야.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 기억이야. 기억. 오케이? 우리 교집합. 교자는 우리가 보통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였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지. 그럼 교집합은 뭐겠어? 집합과 집합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A랑 B의 교집합. 기억이야. 기억이야. 기억. 기억같이 아니어도 기억으로 처음에 익히세요. 오케이? 교집합입니다. 얘는 뭘 의미하겠어? 두 개가 만나는 영역에 속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가 있어 없어? 존재하고 있지. 근데 만약 A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B라는 친구가 둘 다 3이 사실은 없었던 친구였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럼 우리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뭐라고 써? 공집합이라고 쓰겠죠. 맞아? 이렇게 우리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친구를 교집합이 공집합으로서 존재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서로소는 숫자 체계에서 뭐였어? 약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였지. 우리 부분집합에서도 가장 원소가 없는 거는 누구야? 공집합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집합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불러준다만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았어? 수에 대해서 합과 교집합이, 합집합이라는 개념과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봐보자고. 635번만 한번 봐볼까? 어때? 우리는 이번에는 뭘 구하고 싶대요? 비읍이야. 합집합이 궁금한 경우입니다. 합집합은 뭐라고 했어? 모든 원소를 나열해 주는 겁니다. 자, 겹치는 거 보니까 뭐랑 뭐가 겹쳐? A, B, D랑 A, B, D가 겹치지. 그지? 그리고 누가? C랑 E가 겹치지 않아?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쓰는 거야? A, B, C, D, E야. 그냥 겹치는 거 다 포함해서 다 써주는 게 합집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638번 봐봐. 이번에 구하고 싶은 건 기억, 교집합이지. 얘는 뭐야? 겹치는 것만 써달라는 거야. 그럼 A랑 B에 대해서 뭐만 겹쳐? 3이랑 4만 겹치지.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은 3과 4다.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집합의 어떤 거?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곱셈끼리 계산을 할 때 혹은 덧셈끼리 사칙연산을 할 때 어떤 거였어? 덧셈만 있으면 내가 막 더하는 순서 바꿔도 상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곱셈끼리 있었어? 곱셈끼리 막 순서를 바꿔도 돼 안 돼? 가능했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맞나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A랑 B를 먼저 교집합을 하든 합집합을 얘기를 하든 B랑 A 합집합을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A랑 B의 교집합이나 B랑 A의 교집합이나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랑 B랑 C를 전부 다 합하고 싶어. 맞아?
그치 인서? 근데 내가 A랑 B를 합집합한 다음에 그 합집합을 C랑 계산을 하든 A랑 B랑 C를 먼저 하고 A랑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교집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때? 우리가 곱셈이라는 친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었지. 왜? 괄호가 쳐져 있었잖아. 괄호를 치고 뭔가 앞에 곱하면 어떻게 해줬어? 분배해줬었지. 동일해.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은 어떨 때 쓰겠어? 아, 괄호가 쳐져 있어. 오케이? 근데 뭐가 달라? 교집합과 합집합 두 개가 의미한 연상 기호가 달라. 합집합과 교집합 두 개가 의미한 연상 기호가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얘를 분배해 주진 않잖아. 누굴 분배해? A 교집합이라는 친구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 다음에 어때? 이 사이에 있는 부호로 마지막 연산해줬었지. 동일한 거야. 얘도 어때? 분배 마지막 연산. 이해했습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분배 법칙이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좌변항만 보여줄 테니까 우변항을 한번 직접 색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변항입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A랑 B라고 하는 친구의 누구를 얘기했어? 교집합을 얘기했지. 그지? 자, 우리랑 A랑 B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야. 맞아? 자, 우리 A랑 B만 얘기했기 때문에 C는 그냥 없는 셈 쳐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어? 그냥 단순하게 C만 얘기했지. C만 얘기했지. 어떻게? 여기가 색칠될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지. 이미 여기지. 그거랑 누구의 C라고 하는 친구랑 교집합을 구해보니까 어디만 남아? 여기 가운데 이 색칠부만 남겠네?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거 스타트. 실제로 한번 색칠해봐.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다음은 또 뭐겠어? 이번에는 뭐야? 분배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얘 분배 법칙 맞지? 자, 한번 확인해 보자. 똑같아. 좌변은 내가 보여줄게. 누가 있어?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A라고 하는 친구에 요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다. 맞아? 다음은 또 누구야? B랑 C의 교집합을 얘기하고 있지? 그지? B랑 C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맞아? 얘네 두 개를 뭐 해달래? 합해달라고 했지. 여기 앞에 봐주세요. 요거 합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합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변항 지금 바로 또 마무리해보자. 우변항 마무리해보세요. 이번에는 분배를 먼저 해준 거야. 분배. 그랬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때? 차이 있어 없어? 차이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라? 뭐지? 차이가 좀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자, 봐봐. 우리 지금 뭘 얘기했어? 맨 마지막에 교집합이지. 그럼 봐봐. 여기랑 여기 겹치잖아. 위에 색칠해줘야지. 오케이? 왈랄랄 아니 교집합이잖아. 자, 봐봐. 우리 요거 살짝 가볼게. 봐봐. 앞에 봐줘. 자, 누구랑 누구? A랑 B에 먼저 뭘 했어?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여기였지. 맞아? 그리고 어때? A랑 C의 합집합이니까 여기지. 맞아? 이해했어? 자, 봐봐. 얘네가 겹쳐지는 영역을 보니까 일단 요 친구가 보이지. 맞아? 이게 누구야? 첫 번째 친구지. 자, 두 번째 친구는 여기지. 여기다 그대로 해봐. 여기가 두 번째 친구지. 이해했어? 자, 얘네가 겹쳐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 아닌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괜찮아?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와 차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의 체계 내에서 하고 있었지. 맞아? 그럼 우린 전체 수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니버스. 전체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집합 간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 집합들은 전부 다 누구의 예를 들어 1부터 몇 가지? 10까지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A의 원소는 뭐일 수밖에 없어? 1하고 10에 속하는 얘일 수밖에 없지. 우린 그 중에서 누구를 1, 2, 3, 4를 얘기 한번 해볼게. 맞아? 그럼 어때? 우리 A에 속하는 얘가 있으니까 당연히 A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네. 그걸 우리가 속하지 않는 얘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멋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밖에 있다. 내가 아닌 남이다. 라는 뜻에서 여라는 말을 붙여서 여집합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 여집합을 우리가 A라고 쓰진 않겠지. 뭐라고 쓴다? A의 C. 이게 여집합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이면 여집합인 거야. 그럼 여집합은 뭐겠어? 1, 2, 3, 4가 아닌 거야. 어디에서? 전체 1부터 10까지에서. 그걸 누구로 이해할 수 있다? 5, 6, 7, 8, 9, 10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고요. 다음! 아까 우리가 뭐 배웠어? 합집합 배웠지? 그럼 합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도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차라는 거는 숫자에서는 얘네들의 수치를 같은 걸 빼준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3 빼기 2는 결국에 뭐야? 3이라고 하는 걸 사과 3개로 생각해봐. 사과 3개에서 사과 2개를 빼주니까 1개가 남는 거였잖아. 근데 우리가 가끔 수체계를 좀 바꿀 때가 있지. 어떻게? 내가 사과 3개랑 배 2개가 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배 2개 빼라고 했는데 사과 2개 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한마디로 우리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 어때? 집합 간에 뺄 때는 그냥 막 빼면 안 되겠지. 맞아? 그럼 규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를 1, 2, 3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B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을 때 3, 4, 5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를 뺀다는 거의 기호는 뭐냐면은요. A랑 B에서 뭐가 있어? 겹쳐지는 거, 교집합이 있겠죠. 그 교집합을 제외해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A라고 하는 원소들이 있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에서 B랑의 교집합의 원소 3을 제외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전체가 존재하죠. 맞죠? A가 있을 거고요. B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뭘 색칠해 준 거야? A에만, 순수한 A만 색칠해 주는 걸 우리가 요걸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 이 A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A의 교집합이에요. 누구랑? B의 바깥에 있는 친구. 즉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입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실제로 한번 색칠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B로 주어지는 경우 있지. 마이너스 B는 뭐야? 교집합, 여집합. 오케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차집합은 결국에 교집합, 여집합으로 인지를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다 이해됐어? 요거는 개념적으로 좀 인식을 해놔주세요. 따라왔죠? 따라왔죠? 다음. 집합의 연산의 성질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좀 간단해요.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기. 자, 봐봐. 일단 1번부터 한번 봐볼까? A랑 A에 뭘 물어봤어? 합집합이지. 생각해봐. 내가 A랑 A를 더했어. 우리 원소 겹치는 거 세줘, 안 세줘? 안 세주지. 그럼 내가 원소 겹치는 거 세는데 똑같겠네? 변화가 없겠네? 그럼 A랑 A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야? A겠지. 같은 말로 A랑 A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겠어? A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야. A에서 원소가 추가됐어? 안 됐지? 그럼 뭐겠어? A겠네? 안 바뀐다는 거야.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이야. 교집합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내가 원소가 없으면 공집합인 거잖아. 다음 3번. A랑 전체의 합집합이야. 자, A는 전체에 속하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전체가 되겠지. 먹힌 거잖아. 그리고 어때? A랑 전체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색칠 공부야, 색칠 공부. 근데 여기서 좀 달라. 전체의 여집합, 전체의 반대는 뭐야? 없지. 공집합이 됩니다. 그럼 공집합, 없다의 반대는 뭐겠어? 전체야. 알겠지? 요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봐봐. 자, 우리 마이너스한테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그럼 반대로 우리 여집합의 의미는 내가 동그라미가 있었으면 그 반대가 여였지. 그럼 내 동그라미가 있어. 반대로 갔다가 한 번 더 반대로 돌아왔대. 어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네? A를 여집합하고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더라. 오케이? 그 다음은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입니다. 생각해봐. A야. A 여집합 바깥쪽이겠지? 합하면 뭐가 되겠어? 전체가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A랑 A의 바깥쪽은 교집합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공집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어때? 7번 내가 아까 증명해줬지. A-B는 뭐다? A교 B의 여집합.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고요. 오케이? 다음 06-5번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얘는 우리가 요것만 인식하고서 이제 문제 풀러 갈 겁니다. 이 다음 건 아마 다음 시간에 나갈 거여가지고 내용만 요거는 잡고 넘어갈게요. 드모르간은 연산 법칙입니다. 다시 뭐라고? 연산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배해 준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이 짝수번 곱해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홀수번 곱해지면은 음수. 우리 알고 있잖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거 A랑 B에 뭐가 있어? 합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의 여집합을 씌웠을 때 어떻게 해준다? C를 분배합니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반대로 합집합을 뭘로 바꿔? 교집합으로 바꿔. 이게 드모르간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때? A교 B는 어떻게 되겠어? A여의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분배해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드모르간. 알겠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연산 법칙 중에 하나니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실제로 문제풀이하러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 뒷페이지에 98쪽 보면 아직 개념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99페이지로 가봅시다. 99페이지로 가서 699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집합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A 같은 거 제외하고 다 뭘로 주어져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B라고 하는 친구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3, 4, 5가 되겠죠. 다음 C라는 친구는 원소나열법을 하니까 몇이야? 1, 2, 3, 4, 6, 12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어때? 1번부터 볼까? A랑 B의 교집합을 물어봤습니까? 맞아요. 우리 A랑 B의 교집합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네? 오케이, 너 옳은 말 했구나. 맞아요. 다음 B랑 C의 합집합입니다. B랑 C의 합집합. 자, 교집합은 뭐야? 3, 4, 3, 4. 맞아? 나머지 다 써주면 되겠다. 3, 4하고 1, 2, 3, 4, 5, 6, 12. 여기까지 맞나요? 2번도 우리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다음 우리 B랑 C의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우리 B랑 C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3, 4, 3, 4 였죠? 그죠? 그럼 우리 A 1, 2, 4, 6과의 교집합은 누구야? 4밖에 없지. 근데 누구로 바꿔치기 했어? 3으로 바꿔치기 했어. 따라왔나? 자, 4. 근데 요것도 생각해 주세요. 어때? 교집합과 교집합이지. 뭐가 가능해? 결합법칙. 맞아? 교환법칙. 다 가능한 거야. 다음 4번 봐볼까? 얘는 어때? 합집합과 교집합이야. 뭐가 가능해? 얘는 분배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냥 풀어도 됩니다. 1번 A랑 B의 뭐야? 합집합을 얘기했지. 1, 2, 4, 6과 B라고 하는 친구의 합집합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A랑 B의 합집합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 2, 3, 4, 5, 6.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1, 2, 3, 4, 5, 6. 오케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친구 1, 2, 3, 4, 6, 12의 교집합입니다. 누구겠어? 1, 2, 3, 4, 6이 되겠지? 맞아? 어때? 정확한 거 인지할 수 있을 거고 너네들은 나중에 꼭 분배법칙으로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거 어때? 합집합 물어봤습니다. 그냥 전체 합집합 세워주면 될 건데 얘는 맞다는 거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 한번 직접 세워보세요. 좀 이따.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은 702번입니다. 자, 우리 얘도 개념만 잡으면 돼요. 우리 서로소가 뭐라고 했어? 집합에서의 서로소.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였지. 자, 우리 A의 원소 뭡니까? 마일이죠. B의 원소는 뭡니까? 풀마일이죠. 교집합 있어 없어? 없죠. 있지. 미안하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6보다 크대. 우리 정수 자연수라는 조건 없잖아. 그냥 6보다 큰 모든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B는 어때요? x제곱이 9래요. x가 몇인 거야? 풀마 3이죠. 어때? 교집합 있어 없어? 얘가 없지. 그지? 2번이 서로소입니다. 3번은 어때?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0과 자연수죠. 맞아. 그리고 어때? x가 자연수래? 겹치네. 맞아. 그리고 x가 짝수인 자연수랑 양의 약수가 2개인 자연수입니다. 자, 양의 약수가 2개래. 이거 뭐야? 소수지. 소수 중에서 짝수 있어 없어? 있지. 뭐가 있어? 2.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겹치는 게 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5번 어때? 4의 양의 배수랑 7의 양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공배수가 있지. 28. 맞아?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공배수 진짜 잘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우리 이 공배수가 너네의 숨통을 조일 거야.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숨이 턱 막힐 거야. 알겠지? 다음으로 가보자. 706번으로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A의 여집합이 2, 4, 6, 8, 10이라고 했고요. B라는 친구는 1, 5, 8, 10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 당연히 어떻게도 할 수 있어? 우리 A의 여집합 알고 있으니까 A 구할 수 있지. 그지? 어떻게? 1, 3, 5, 7, 9.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자, B는 1, 5, 8, 10이라며 A랑 B의 뭐야? 합집합이지? 맞아. 우리 A랑 B의 합집합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 3, 5, 7, 8, 9, 10.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친구한테 뭐 해주겠대? 여집합 씌워주겠대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4, 6.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2, 4, 6 맞지?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요. 사실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왜? 너무 좀 귀찮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 우리 배웠잖아? 르모르간. 그지? 우리 르모르간 배웠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분배하니까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우리 A의 여집합은 이미 알고 있지? 맞아. 그리고 B의 여집합은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자, 숫자 그냥 내가 하는 거 봐봐. 1부터 10까지 숫자 세봐. 1, 2, 3, 4, 5, 6, 7, 8, 9, 10이야. 머릿속으로 해. 굳이 뭐 머릿속으로 다 찾은다면 쓸 필요 있어? 그냥 쓰면서 찾아. 어차피 10개밖에 없잖아. 우리 10 세는데 10초보다 더 오래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잖아. 그냥 해. 그 정도면. 오케이? 자, 그럼 어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지. 겹치는 거 어때? 2, 4, 6 끝났다.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 그냥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은 70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09번은 뭐야? 차집합이야. 맞아. 내가 차집합은 뭐라고 했어? A랑 B의 교집합을 빼주는 거라고 했지. 자, A라는 친구는 짝수입니다. B라는 친구는 3의 배수예요. 오케이? 자, A라고 하는 친구 한번 써줄까? 그냥 짝수라고만 알고 있을까 그냥? 오케이? 짝수. B라는 친구는 좀 대충 써줘. 몇이야? 3, 6. 두 개밖에 없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랬을 때 우리 교집합 뭐 있어? 6밖에 없잖아. 맞아? 6을 빼주면은 우리 A-B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 4, 8.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죠? 이 2, 4, 8에 뭘 해달라고 했어? 여집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1, 3, 5, 6, 7. 5번으로 마무리.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이해했지? 차집합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기억해볼까? 우리 A-B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A랑 교집합이야. 누구의?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지. 맞아? 그 친구한테 뭘 씌웠어? The 모르간.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으로 바뀌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A가 짝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A의 여집합은 뭐겠어? 짝수의 반대? 홀수. 이해했습니까? 그 친구랑 B의 합집합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것도 동일한 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712번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스케치북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려줄 거예요. 자, 두 개의 집합 A랑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은 야 교집합이 있다라고 가정해놔. 왜? 공집합인 경우가 많겠어? 교집합인 경우가 많겠어? 교집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A랑 B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집합이 존재하게 그려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어? A랑 B에 누가? 교집합이 3이랑 6이래. 맞아? 봐봐. 교집합이 뭐라고? 3이랑 6이래.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왔지? 자, 그럼 어때? A에서 3과 6이 교집합이었다는 거는 누구? 3과 6을 제외한 1, 2, 4는 A에만 속해 있는 거였을 거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A랑 B에 뭐가? 합집합이 1, 2, 3, 4, 5, 6, 7이래. 근데 이미 우리 누가 있어? 1, 2, 3, 4, 6이 있지. 그럼 이 5, 7은 누가 채워줘야 돼? B가 채워줘야 돼. 그럼 우리 B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 5, 6, 7. 이해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만 연습하면 돼? 제대로 그림 그리기만 잘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71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방금이랑 똑같아. 뭐라고 했습니까? A랑 B 두 개의 집합을 얘기했어. 그럼 뭐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자?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와 또 B라는 친구를 한번 같이 보는 건데. 맞아? 자, A랑 B에 뭘 얘기했습니까? 교집합을 얘기했지. 뭐래? 3과 7이래. 맞아? 그리고 어때? A랑 B에 뭘 얘기했어? 합집합을 얘기했지. 맞아? 그럼 어때? 3과 7을 제외한 5, 8, 9, 10이란 친구는 A랑 B가 잘 나눠 가졌을 거야. 맞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다. A의 여집합이 누구래? 2, 5, 6, 8, 10이래. 자, A의 여집합이 2, 5, 6, 8, 10이래. 근데 그럼 우리가 A의 여집합을 A가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여기서 겹치는 게 있어. 뭐가 겹치니? 5 겹치지. 맞아? 8 겹치지. 또 10 겹치잖아. 맞아? 우리는 5, 8, 10이 겹쳐. 얘는 A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의 의미는 누구야? B라는 친구가 5, 8,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맞아? 근데 누구? 9는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9를 가지고 있으면 A의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럼 9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A 여집합에서도 안 쓴 게 있잖아. 뭐랑 뭐야? 2랑 6 아직 안 썼지? 2랑 6은 어디에 있겠어? A랑 B의 바깥쪽에, 즉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영역에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우리는 B-A입니다. 어디야? B에서 A랑의 교집합의 원수를 제외한 친구들, 즉 5, 8, 10이 궁금한 거죠. 즉 합은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23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까? 요렇게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왔어? 이해했어? 어디서 헷갈려? 응? 뭐가? 아, B-A는 차집합이지. 그지? 차집합은 빼달라는 게 아니야. 원소를 빼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원소들 있지. 집합은 결국에 수치를 얘기하지 않잖아. 원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 B 원소에서 A의 원소에 해당하는 친구를 빼달라는 거야. 없애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빼주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야, 얘네들을.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리 B-A의 원소들은 뭐인 거야? 5, 8, 10을 원소로서 얘기를 한 거고, 오케이? 그 원소들의 합을 구해준 거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다음 716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야. 똑같아. 두 개의 집합이야. 맞아. 근데 A랑 B가 뭐가 있대? 교집합이 있대. 맞아. 그리고 그 교집합의 원소가 뭐랑 뭐야? 1과 2래. 자, 교집합은 어때?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게 교집합이었지. 그럼 A가 1과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2가 있어 없어 현재? 없어. 그럼 누가? A제곱 마이너스 A가 2일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A제곱 마이너스 A가 2라는 거는 A가 몇 또는 몇이라는 거야? 2 또는 마일이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갈리겠지? 뭘로 갈려? A가 몇일 때? 2일 때 먼저 한번 볼 거고 A가 마일일 때도 한번 봐보자. 오케이? 자, 우리 A가 2라고 하니까 B라고 하는 친구의 원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3, 4, 5인 거 보입니까? 맞아. 자, 어때? B가 1, 2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지. 그리고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오케이? 자, 다음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소문자 A가. 그럼 우린 B라고 하는 친구의 원소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를 대입했을 때 0, 1, 2겠지. 어때? 1과 2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얘가 옳구나. 한마디로 A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719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해보자. 다시 한번 719번도 그럼 우리 개념만 좀 잡고 가볼게요. 자, 우리 집합도 A랑 B라는 얘기가 있는데 A랑 B의 뭐가? 합집합이 0, 2, 3,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지? 그럼 일단 뭐가 만족되어 있어? 0과 2와 3은 이미 만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A 플러스 3 또는 A제곱 플러스 1은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얘가 5인데 만약 얘가 5가 아니라 0, 2, 3, 5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 A 플러스 3이 5일 수 있겠지. 그럼 A가 몇일 때야? 2겠지.
맞아. A가 2라고 하니까 우리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돼? 3이라고 하는 친구랑 대입하니까 5. 동일하게 나오네? 상관없겠다. 맞아. 다음은 누구야? 이 A제곱 플러스 1이 또 몇일 수도 있어? 응? 5일 수도 있지. 그럼 A가 풀마인데 A가 2는 이미 했잖아. 그럼 A 뭐만 신경 써보자? 마이너스 2만 신경 써보자. 그럼 우리는 A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0, 2, 1.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했습니까?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B의 원소를 3과 5. 합은 몇이야? 8. 마무리 지어주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괜찮지? 다음은 721번으로 가볼게. 좋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까 전 걸 암기해놨으면 너무나도 좋겠지? 그지? 근데 난 너네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려. 모르겠으면 그려. 알겠지? 자, 두 개의 부분 집합입니다. 전체라고 하는 네모 그리시고요. A랑 B 두 개 그리세요. 대신 교집합 있게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가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뺐어. 그럼 뭐만 남았겠어? A만 남았겠지. 맞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때? A의 여집합 바깥쪽이야? A 안쪽이야? 교집합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 잘했네. 맞아. 그래 생각해봐. 전체지. 전체 여집합은 뭐였어? 이건 기억해야 돼. 전체 여집합은 뭐야? 없다. 공집합. 무. 없는 거잖아. 맞아. 우리 전체의 반대는 무잖아. empty. 비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얘는 공집합인데 공집합 안에 A가 들어가 있어? 말이 안 되지. A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건 가능하겠지만 3번이구나. 이해했습니까? 다음은 어때?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 A랑 A의 바깥의 합은 뭐야? 전체지. 전체랑 A의 교집합은 뭐겠어?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했습니까? 색칠 공부라고 해서 색칠 공부 모르겠으면 다 색칠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5번은 어때요? A랑 B의 뭘 얘기했습니까? 교집합 먼저 얘기했지. 자, A랑 B의 교집합 어디야? 여기 아닌가? 맞아. 다음은 뭐야? A랑 B 합집합 어디야? 여기 아니야? 전체? 맞아? 어때?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왔죠? 다음 725번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뭐야? 내가 A랑 B의 교집합을 확인했더니만 B가 나왔대. A랑 B의 교집합. 내가 겹치는 거 선택했더니만 B래. 맞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A 안에 누가 들어가 있겠구나? B가 있겠구나. 그지? A 안에 B가 있는 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1번. A랑 B의 누구? 합집합이야. 어때? 전체. A겠지. 이해했습니까? 다음. A랑 B의 누구? 합집합인가? 합집합 맞지? 어때? 근데 우리 A랑 B의 합집합은 뭐였어? A지. 근데 어때? A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잖아. 가능하겠네. 그지? 3번. A랑 B를 뺐어. 사집합이지. 자, 그러면 남는 거 뭐야? 여기 아니야? 공집합이야? 아니네. 오케이, 너가 틀렸구나. 따라왔습니까? 4번. 자, B의 여집합이야. 잘 봐. 일단 A 여집합부터 갈까? A의 여집합이지. 바깥쪽. 그지? B의 여집합이지. 안쪽. 맞아? 누가 더 커? B의 여집합이 더 크지?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따라왔습니까? 다음. A의 여집합이지. 자, 똑같아. A의 여집합 바깥쪽에 막 있어. 그지? 그거를 B의 여집합 더 큰 걸로 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빈 공간만 남겠지. 비어버리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주세요. 요거는 사실 암기 개념이지. 거의.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왔어? 자, 다음 728번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입니다. A랑 B에 대하여 A랑 X의
교집합이 뭐래? X래. 맞아? A랑 B의 교집합이 X래. 자,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A 안에 누구 있다? X 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A랑 B를 뺐대. A에서 B를 뺐대. 차집합이야. 맞아? 근데 차집합과 X의 누가? 합집합이 X래. 그건 무슨 말이겠어? A에 있는 원소만 X는 가질 수 있는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풀이 1, 4, 7, 10, 13, 16이라고. 이거 말고는 원소를 가질 수가 없어. 맞아? 근데 누구? A-B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왜? A-B를 우리가 잠깐만 C라고 한번 해볼까? C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X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그럼 우리 A-B는 누구야? 겹치는 거 1, 4, 16을 빼준 친구가 A-B지. 맞아? 그러면 어때? X라는 얘는 7, 13, 1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1, 4, 16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3승 8개.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732번입니다. 자, 오늘은 유형 10번까지 드모르간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732번 문제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체가 뭐라고 했어? 15의 양의 약수죠. 자, 유니버스 정의 내려볼까? 뭐야? 1, 3, 5, 15. 맞아? A가 몇이래? 1, 3. B가 몇이래? 3, 5. 자, 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은 표현해 줍시다. 어떻게 됩니까? 1, 3, 5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맞아요? 이해했어, 안 했어? 자, 근데 잘 봐봐. 정말 중요하다. A랑 X의 뭐야? 합집합. B랑 X의 뭐야? 합집합. 그 두 개가 같대. 자, 그러면 우리 합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뭐야?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X에 해당하는 원소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또 어때? 합집합은 뭐야?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X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즉 지금 우리가 써놓은 것만 봐서는 1과 5는 무조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X가 가지고 있어줘야 돼. 크로스로.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즉 우리는 X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일단 뭔 가지고 있어야 돼? 1과 5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이랑 15는 어때? 안 가지고 있어도 내 할 바 아니야. 그지? 왜? 내가 3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미 3은 있으니 이미 미안해. 5를 안 가지고 있어. 잘못 얘기했다. 맞구나. 3을 안 가지고 있어도 3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어때? 15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차피 없는 놈이잖아. 내 할 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내가 선택지가 몇 개? 2개. 그러면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제곱. 4개였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됐죠? 이런 느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733번 가봅시다. 드모르간.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A-B가 뭐라고 주어져 있죠? 6,7. B-A는 뭐라고 주어져 있죠? 3,4. A 교집합 B는 뭐라고 주어져 있죠? 5입니다. 자, 봐봐. 잘 봐. A, B야. 자, A랑 B의 차집합은 뭐라고 했어? A의 원소에서 교집합을 제거한 거지. 그럼 뭐야? 6, 7 이렇게 되는 거 맞아? B-A는 뭐야? B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해 준 거지. 3하고 4. 그지? 마지막! A랑 B의 교집합 뭐야? 5.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드모르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드모르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여집합을 씌울 수도 있지. 그럼 반대로 여집합을 벗겨낼 수도 있어.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A 부호 바꿔. 교집합이지. 합집합이지.
부호 바꿔 B가 되지. 전체 여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여기까지. 근데 우리 A 합집합 B 뭐라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3, 4, 5, 6, 7. 3, 4, 5, 6, 7의 반대는 뭐야? 1, 2, 8, 9 아닌가? 여기까지 맞아? 1, 2, 8, 9 맞나? 아니다. 9보다 작은 거니까 1, 2, 8이지.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몇이야? 11. 이해했습니까?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3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두 개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가 2, 4, 6, 8, 10 뭐라고 인지해줘야 돼? 짝수. 10 이하의 짝수. 그지? 그리고 어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1, 3,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뭐 생각해야 돼? 그 뭐르가 아니지. 근데 봐봐. 우리 방금 전 문제랑의 차이점 봐봐. 어디 있지? 요건가? 방금 전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에 는이 없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얘에서 교집합, 여집합을 묶어낸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어때? 등호가 있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항등식이겠지? 당연히 같다니까.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방정식처럼 전체 여집합을 씌울 수 있어. 이해했습니까? 전체 여집합 씌우면 어떻게 돼? A랑 B의 합집합이지. 맞아? 그게 어때? 전체 1부터 10까지 중에서 1, 3, 5를 제외한 거니까 2, 4, 6, 8, 9, 10으로 바뀝니다. A랑 B 합집합이. 여기까지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잘 봐봐. 잘 봐봐. A랑 B가 이렇게 있어. 맞아? 근데 우리 A랑 B의 합집합이 누가 있어? 2, 4, 6, 8, 9, 10이 있지? 맞아? 근데 우리 A가 의미하는 거 짝수였잖아. 맞아? 그럼 짝수가 아닌 거 누구? 9지. 맞아 아니야? 잠깐만. 1, 3, 5. 하나 빠졌는데? 7 어디 갔냐? 7이 없지? 쏘리. 7. 여기까지 맞아요? 자, 한 번 다시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1, 2, 3, 4, 5, 6, 7, 8. 7 다 찾았지? 그럼 홀수는 7, 9야. 이 홀수는 누가 만족시켜줘야 돼? B가 만족시켜줘야겠지. 맞아? 그지? 그리고 A에 있는 2, 4, 6, 8, 10 있잖아. 얘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순수한 A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A랑 B의 교집합으로도 넘어올 수 있지. 그럼 어때? B의 원소가 점점 많아지겠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B의 원소의 합이 최소였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넘어오는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있지 말라는 거지. A랑 B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서로 소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최소값 몇이겠어? 원소의 합의 최소값 16으로 마무리.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진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